2015년 학예 직무 연수 엣지캠을 활용한 릴링 기능사 실무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도면을 가지고서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포켓 부분입니다. 이 포켓 부분을 보셨을 때 여기 속안의 거리 값 자체가 10mm라는 값이 주어져 있죠. 이 거리가 10mm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엔드밀의 이제 직경값이 이제 공단에서 주어지는 엔드밀의 직경이 10mm입니다. 이 10이기 때문에 이 공란을 하기 위해서는 솔리드 면을 인식을 하는 것보다 2D 라인을 잡아가지고 인식을 하면은 그 공란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매뉴얼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보시면은 이 공란 자체가 얘 같은 경우는 16이라는 이제 거리값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엔드밀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폭의 거리가 16mm의 경우 해가지고 2D와 2.5D에서는 강화한 데는 문제 없다라고 나오죠.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폭의 거리가 10mm라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폭의 거리가 10mm라는 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엔드밀의 직경도 10mm겠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 황삭 가공 기능이라는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툴패스를 생성을 하는데 자동 황삭 가공 같은 경우는 솔리드 면을 선택을 하죠. 솔리드였을 경우에 솔리드 면을 선택을 해서 이제 거기서 툴패스가 나오게끔 하죠. 근데 얘가 이제 자동 형상 인식이기 때문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자동 형상 인식을 하기 때문에 툴패스가 이제 자동적으로 툴패스가 나오는 거죠. 때문에 이제 폭의 거리를 인식을 못합니다. 이 폭 자체를 거리 인식 자체를 잘 못합니다. 자동 인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루프를 추출을 합니다. 이 라인 자체를 루프를 추출합니다. 루프를 추출하게 되면은 이 라인이 2D 라인으로 변합니다. 2D 라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황삭 가공을 솔리드 면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라인을 선택을 해서 이 공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툴패스가 생성은 되긴 하지만 Z 부분은 저희가 도면에 맞게 값을 입력을 해서 이제 그 자동적으로 Z는 XY는 자동적으로 될지 몰라도 Z는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잡아주죠. 2D이기 때문에 2D 같은 경우는 돌출된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란 자체를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폭 자체를 10mm라는 값을 완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란은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지만 2D였을 때는 솔리드였을 때는 이 공란 자체가 돌출되어 있는 형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출 형상이 살짝 깨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공란 자체를 인식을 그래서 못합니다. 솔리드였을 때는 인식을 잘 못하고 이렇게 솔리드에서 제가 루프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2D가 되는데 이 2D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인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제가 한번 하면서 확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솔리드 면을 체크했을 때와 라인을 선택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루프에서 이제 추출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루프에서 추출이라는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형상이 있지만 이 형상 겉에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모서리 상면 부분만 빨간색 테두리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형상 테두리로 잡히시면은 이때 엔터가 아닌 이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 테두리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엔 녹색 테두리를 변하셨으면은 이 포켓 부분, 라운드 부분에 마우스를 똑같이 가져다 주시면은 빨간색 테두리로 변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누르시면은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빼시면은 녹색 테두리로 둘 다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변하셨으면은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겉에 부분이 녹색 테두리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가공 모드로 넘어오셔서 제가 생성되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라인을 잡아서 내는 툴패스와 형상을 잡아서 솔리드를 잡아가지고 내는 데이터 이제 툴패스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황삭 자동 가공을 사용을 하겠죠. 이 황삭 자동 가공을 한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공 형상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동 형상 이제 솔리드 면을 선택을 하거나 아까 루프에서 추출했었던 라인을 선택을 하라는 뜻인데 우선 가장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제가 솔리드 면을 먼저 선택을 해서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면을 선택을 하고 엔터 넘어가겠죠. 솔리드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열량은 남기시면 안 되겠죠. 무조건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 포켓 부분이 주어진 거리 값이 10mm라는 값이 나왔죠. 네, 엔드밀도 10이겠죠. 이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열량을 XY를 남겨주시면 안 되죠. 무조건 0.0으로 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공구 탭 같은 경우는 일반과 이제 공구는 이제 똑같이 입력을 하시고요. 직경은 10mm로 주어졌을 때 이제 깊이 설정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자동 인식을 하니까 이 같은 경우는 절임량만 바꿔주시고 이대로 한번 확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면 소재 선택이라 나오는데 소재는 아까 그 전에 했었던 기능사처럼 똑같이 소재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부분 가공 영역이었죠.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얘를 제가 평면도를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 공란이 이 부분이 툴패스가 생성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제가 생성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솔리드면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 보시면 레이어라는 탭이 하나 있고요. 이 레이어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아까 파트 모델에서 저장했을 때 밀링 기능사로 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두 번째 소재 바로 위에 있겠죠. 이 부분이 yes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다가 더블 클릭하면 노우로 변하고요. 이 노우로 변했을 때 모델링을 보시면은 솔리드, 즉 돌출된 형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게 되면은 2D 이렇게 루프에서 추출했었던 이 2D 라인들만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툴패스가 이 부분이 살아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살짝 잠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킨스라는 이 레이어 탭 안에서 이제 스킨스라고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킨스 탭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스킨스 공적 편집이라는 창이 나오죠. 여기서 이 황삭 가공이라는 값을 우측 마우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기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보이기를 체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툴패스 형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는 처음에 했었던 거는 이제 솔리드 면을 선택을 해서 툴패스를 확인했는데 이 공란, 이 포켓 부분, 이 10mm인 거리값이 안 나와 있죠. 생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번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라인을 잡아서 가공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은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형상 선택을 아까는 이제 돌출된 형상을 선택을 하였지만 이번엔 라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이제 외곽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상관이 없죠. 지금 포켓 부분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포켓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포켓 부분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부분에 가져다 주시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라인에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은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라인으로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 요소 선택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황삭 가공 탭에 이 부분에
이제 소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해주셔야 할 부분은 열량을 남겨주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폭 길이 거리가 10mm인데 엔드밀이 못 들어가겠죠. 열량을 주시면은 직경이 18이기 때문에 열량을 뭐 0.1mm 줬다 그러면은 10.1이 되겠죠. 직경이 10.1이 되는 거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가공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포켓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2013년도에 저희가 연수를 했을 때처럼 이제 2D라고 보시면 되고요. 3D로 그리신 게 아니라 2D로 그리셨다고 보셨을 때 이 2D 같은 경우는 포켓 가공했을 때는 소재 선택을 체크를 안 했죠. 이제 포켓이었을 때 이 소재 선택을 체크를 안 합니다. 외곽이었을 때는 이 소재 선택을 하지만 포켓이었을 때는 이 소재 선택을 안 합니다. 하게 되면은 가공 영역이 더 확대돼서 이상한 데를 가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선택을 안 하고 공구 탭으로 넘어와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황사학 자동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솔리드였기 때문에 절임량만 입력을 했고 가공 깊이는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자동 형상 인식이기 때문에 솔리드 같은 경우는 모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깊이까지 이제 돌출되어 있는 형상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깊이라든가 뭐 옆면, 측면을 자동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력을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은 2D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면은 2D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이 값을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O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공 깊이에다 5mm 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수 양수 크게 상관이 없죠. 무조건 HTML 안에서는 양수 플러스 5를 쓰셔도 데이터를 날 보내면은 -5라는 Z-5라는 값이 생성이 되고요. 절임량 같은 경우는 1의 절임량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0을 인식을 이제 10mm라는 값을 넣어주셔도 얘가 가공 깊이를 먹기 때문에 5mm만큼 내려가서 가공을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바로 확인으로 넘어오도록 할 건데요. 넘어오시게 되면은 다시 평면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공구, 이제 이 공간이 아까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가 10mm라는 값이 있었죠. 네, 풀패스가 2D였을 때는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중에 이 부분 자체가 10이라는 이 거리값 자체가 10이라는 거리값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이제 드리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죠. 이제 형상 가공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사학이었을 때, 이 첫 번째였을 때는 솔리드면을 제가 체크를 했었을 때 가공이 안 됐죠. 그리고 두 번째였을 때는 제가 루프를 추출해가지고 2D 라인을 만들어 놨죠. 루프를 추출해서 2D 라인을 만들었을 때는 그 폭 자체가 10mm였을 때 가공이 됐겠죠. 가공이 됐었죠. 이번에 이제 형상 자동 가공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황사 가공 얘 같은 경우도 잠시 툴패스를 숨겨야 되겠죠. 이 보이기를 체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탭 황사 가공의 우측 마우스 그러신 다음에 이 보이기를 체크를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툴패스가 형상이 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신 다음에 이제 형상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형상 자체가 2D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돌출된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스에서 레이어 창으로 레이어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밀링 기능사를 노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여 yes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형상이 다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형상 자동 가공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형상 자동 가공 탭을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형상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형상 선택은 솔리드 면이었겠죠.
솔리드면을 클릭, 그 다음에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역 소재, 가공 영역을 정해달라고 하는 건데, 솔리드였을 때는 이 소재를 더블 클릭을 하죠. 그리고 엔터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형상 자동 가공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향 가공을 쓰고, 이제 열량은 남기시면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구간 자체가 안 들어가겠죠. 이제 공구 경 보정은 이제 공구에 의한 경 보정을 사용할 거고요. 공구템 넘어오시면 이제 아까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입력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얘도 뭐 아까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형상 자동 가공 같은 경우에 이제 솔리드 면이다 보니까 이제 안쪽 높이와 접근 높이는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가공 깊이 같은 경우는 솔리드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니까 0.0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절임량은 아예 지웠습니다. 이대로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똑같이 또 나오죠. 지금 거리 자체가 인식이 안 되죠. 툴패스가 솔리드 면이었을 때 이제 자동 인식이기 때문에 그 돌출된 형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더 폭 자체가 10mm가 아닌 9점 몇으로 나오죠. 돌출된 형상이니까 살짝 깨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제가 2D 라인으로 잡았을 경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밀링 기능사 이 소재를 다시 이제 솔리드면이 아닌 2D 라인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방법으로 yes를 no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킨스 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 가공 지금 툴패스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아까처럼 툴패스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해서 보이기를 체크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툴패스가 안 나타나죠. 이 부분은 이제 포켓 부분만 형상을 다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화면 상단에 똑같이 이제 형상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얘를 선택을 해서 형상 선택은 이제 소재가 되겠죠. 이제 포켓 솔리드 면이 아닌 이번엔 2D 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D 라인을 잡아주시고 엔터. 이제 위치점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 하달표 자체가 뭐냐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진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엔터. 그리고 영역 소재 선택은 포켓 2D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이기 때문에 영역 선택은 안 하시면 됩니다. 2D였을 때는 그냥 엔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열량은 입력은 해주시지 마시고요. 공구 경보정에서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구 탭에서는 아까 마찬가지의 값을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상 자동 가공에서 깊이 설정 탭을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은데 가공 깊이 이 절임량은 1회 절임량이라서 크게 이 가공 깊이보다 더 크게 쓰셔도 되고 똑같이 쓰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1회 절임량이기 때문에 가공 깊이는 5m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면에 보시면은 포켓 두께 가공 깊이 값이 5mm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제가 여기 가공 깊이 값에다 똑같이 넣은 거죠. 포켓 2D 라인이었을 때는 자동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도면에 맞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대로 확인을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폭이 10mm였지만 이 구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리드 방식으로 했었을 때와 솔리드였지만 그 안에서 제가 루프를 추출했죠. 그래서 2D 라인을 만들어졌죠. 이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즉 솔리드를 하였지만 이 구간 자체를 제가 라인으로 잡아줬죠. 다시
아니시면은 더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팟돈을 해서 2D로 그리셔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솔리드였을 때와 이제 2D 라인으로 루프에 의한 추출을 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지금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말 그대로 솔리드 면이기 때문에 솔리드 면은 이제 자동 인식 자체를 다 자동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살짝 깨지기 때문에 자동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이 구간이 술패스가 안 나오는 거고요. 2D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만 정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돌출을 안 해놓고 라인으로만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 구간이 술패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도면이 나왔다고 하시면은 이런 형식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2015년 학예 직무 연수 에치캠을 활용한 밀링 기능사 실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